안녕하세요. C++ 오픈소스 포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혹은 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만드는 강좌의 5번째. 이번에는 포코넷에 있는 TCP 서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CP 서버 프레임워크는 포코넷 TCP 포코넷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고, 이거는 멀티스레드로 TCP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그 연결에 1대1로 대응하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연결을 유지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해당 스레드는 다시 반환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서버 소켓을 사용해서 들어온 연결을 수락하고, 서버 소켓을 TCP 전달하기 전에 서버 소켓을 수신 대기 모드로 전환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들어오는 연결에서 대기열이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Q라는 걸, 대기 Q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연결이 요청이 오면 그 Q에 쌓이고, TCP 서버 프레임워크에서 지정한 스레드 수만큼만, 동작 스레드 수만큼만 새로운 세션을 할당받아서 그 세션을 네트워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가변적인 수의 작업자 스레드가 큐에서 연결을 가져와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변적인 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레드 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작게 정할 수도 있고 많게 정할 수도 있고 보면. 그리고 이 우리가 정해진 스레드 수를 넘어서는 연결 요청이 오면 그 연결은 여기 대기열에 대해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된 세션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끊어지면 그때 대기열에서 가장 최신에 있는 가장 먼저 요청을 했던 클라이언트를 다시 연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버 요청이 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열의 연계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기열에 많이 쌓이면 쌓였어도 해당 연결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계속 대기하게 됩니다. 무한 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몇 분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기열에 들어가는 숫자들 어느 정도 지정을 해야 된다.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TCP 서버 프레임워크로 사용해서 만든 이 서버에 어느 정도의 동시 접속자를 허용할 거고, 어느 정도의 요청이 올 것인가를, 그러니까 접속 요청이 올 것인가를 예상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의 어떤 연결 요청이 쌓여 있으면 TCP 서버는 연결을 수호하는 자체 스레드를 생성하여 이제 큐에 배치하고요. 이 자체 스레드가 일종 스레드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연결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서 TCP 서버 커넥션 개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TCP 서버 그 커넥션에 이게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 우리가 아마 생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TCP 서버 커넥션의 상속관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팩토리 클래스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코드 나오는데 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TCP 서버 커넥션 서버 클래스, 그러니까 이 TCP 서버 커넥션이라는 게 바로 연결을 요청한 클라이언트, 연결이 된 클라이언트를 가리키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C++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짤 때 이런 것들을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TCP 서버 커넥션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무조건 런이라는 메시지를 정해야 되고요. 이 런 안에서 접속이 끊어질 때까지 그 해당 연결된 클라이언트와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 함수가 종료가 되면 TCP 서버 커넥션 객체가 삭제되고요. 삭제가 된다는 것은 바짝 연결이 닫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락이 된 모든 연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TCP 서버 커넥션이 만들어지고요. 연결이 끊어지거나 혹은 연결이 끊어지면 TCP 서버 커넥션 객체가 삭제되고요. 혹은 TCP 서버 커넥션 객체가 삭제되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해야 하는 이거고요. 마이 커넥션.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가리키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런이라는 거를 꼭 상속해서 재정의하셔야 되고요. 런 안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샌드를 한다든가 리시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시고요. 런 함수로 나오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고 주의해서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가 정리한 이게 마이 커넥션,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한 마이 커넥션, 이런 객체를 또 생성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생성해 주는 역할이 바로 TCP 서버 커넥션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TCP 서버 커넥션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상속받아서 여기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리해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트 커넥션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 정리했던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받은 마이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즉, TCP 서버 프레임워크 입장에서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요청을 하면 그게 대기 큐에 따라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TCP 서버 커넥션에서 스레드 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스레드 풀에서 풀 안에 스레드가 남아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스레드를 꺼내서 그 스레드가 마이 커넥션 팩토리를 호출해가지고 요 크리에이트 커넥션 통해서 마이 커넥션을 생성하고요. 이 생성하면서 이 객체를 다루는 그러니까 스레드 풀에서 가져온 스레드에다가 이 커넥션을 1대1로 묶어줍니다. 보면. 그래서 이 마이 커넥션 객체는 새로 스레드 하나에서 별도로 독점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 서버 커넥션, TCP 서버 프레임워크 사용하실 때는 먼저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런 함수를 꼭 가상 함수 런 함수를 재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생성해 주는 팩토리 클래스를 또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TCP 서버 커넥션 팩토리를 상속받아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트 커넥션 이거를 정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꼭 해야 될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만든 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뭐 포커 앞에 제가 소개했던 다른 것도 있지만 포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간단하게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TCP 서버 프레임워크도 아까 앞에 이거와 이것을 정리했다 치고 그럼 이 두 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했는데, 예, 또 문제 서버 소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소켓이 있어야지 리슨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리슨 해놓고 여기에 그 다음에 TCP 서버라는 걸 이제 생성하고요. TCP 서버를 객체를 생성할 때 이게 넣어줘야 될 게 커넥션 팩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팩토리가 결론적으로 마이 커넥션을 생성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TCP 서버 입장에서는 이 팩토리만 객체만 생성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소켓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여기부터 이제 서버가 동작하게 됩니다. 접속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이 밑에 코드는 이제 시작할 때 이 그대로 어떤 뭐 별도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기하는 코드거든요. 그냥 쭉 종료가 돼버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대기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코드는. 여기에는 제가 키보드로 QIT나 Q를 치면 접속이 종료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대기가 완료되면 서버 스탑하면 이제 TCP 서버 객체는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TCP 서버 언더바 0이라고 TCP 서버 언더바 02 이 두 개를 보시면 TCP 서버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요. 먼저 01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코드고요.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듯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받아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해서 런 해야 되겠죠. 이건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이 런 안에서는 저는 리시브를 받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되면 저한테 서버로 패킷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리시브, 샌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연결이 끊어지면 이제 런에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접속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이 객체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런에서 빠져나와서 이 객체가 사라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세션 객체를 또 생성해주는 객체가 필요하죠. 그건 이제 팩토리죠, 팩토리. TCP 커넥션 팩토리를 상속받는 팩토리 함수를 또 정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다시 재정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 만들었던 세션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아까 앞에 잠깐 이 코드 제가 보여드렸죠. 요런 코드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서버 소켓을 만들고 리선을 해야 되겠죠. 리선을 해야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TCP 서버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팩토리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 소켓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타트가 해야지만 이제 이것도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션이나 세션 팩토리 스타트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서버가 종료할 때까지 제가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코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종료시키려면 이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신다는 과정에서는 컨트롤 C에 하면 종료가 되거든요. 보면 그럼 자동으로 스타트까지 호출돼서 부분도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TCP 서버 2도인데 2는 1과 거의 동일한데 2는 이제 옵션을 좀 더 준비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기열이라는 게 있었죠. 대기열. 그리고 대기열의 크기가 있다겠죠. 그리고 스레드라는 게 또 나왔죠. 스레드. 그리고 생성의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연결을 다루는 스레드를 하나 할당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레드는 스레드 풀로 사용되죠, 보면. 그래서 대기열의 개수와 대기열 큐의 개수와 크기와 스레드 풀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TCP 서버 생성할 때 옵션 값으로. 그래서 이 TCP 서버 언더바에는 이 옵션 값을 정의해 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겁니다, 보면. 예. TCP 서버를 만들 때 아까 앞에서는 인자를 두 개만 줬죠. 팩토리하고 소켓. 그리고 이제 세 개를 주고 세 개를 줄 때는 마지막에 옵션 값을 주면 되고요. 옵션 값은 TCP 서버 파람스라는 걸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두 개가 이건 Q의 크기, 이거는 스레드의 크기입니다. 스레드 풀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Q가 두 개라는 거는 대기가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 두 개까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스레드를 다 써서 이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도 스레드를 할당 못 해주는 상황에서 한 개, 두 개까지는 대기를 하는데 세 번째 거는 무조건 접속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냥 대기 큐가 두 개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맥스 스레드는 새로운 연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션 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스레드 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 조속 수가를 최대 몇 개까지 할 거냐, 그거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두 개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서버는 두 개밖에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받아들일 때는 100이라고 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르지 공이라고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실행하시면 스레드 수를 보여주고 맥스 커넥션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이 숫자 그대로 놓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 현재 Q에 몇 개 있는지, 토탈 커넥션은 지금까지 연결된 숫자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고요. 커런트 커넥션은 현재 접속된. 그래서 하나 접속하고 하나 접속 끊고 또 하나 접속하면 그때는 커런트는 하나겠죠. 접속했고 접속 끊고 접속했으니까. 근데 토탈은 두 개가 되죠. 접속했고 또 접속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와 커런트와 토탈이 뭔지 이 차이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뭐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공일과 특히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TCP 서버는 방금 얘기했지만 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보면 사실 TCP 서버 팩토리 TCP 서버 커넥션 팩토리를 상속받는 거는 크게 할 건 없죠. 주로 하고 이것하고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커넥션 쪽 요것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만드는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받는 객체를 상성해 주면 되고요. 대부분의 구현은 여기 들어가겠죠. TCP 서버 커넥션을 상속받는 그 클래스 런 함수에 달하면 되겠죠. 런 함수. 그 런 함수는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돼서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TCP 서버를 사용했을 때는 TCP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하나의 접속당 하나의 스레드를 할당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아들이기는 좋지 않습니다. 보면 클라이언트 동시 접속이 100이라면 스레드가 100개가 만들어야 되고 10,000개라면 10,000개가 만들어야 되죠. 요즘은 이제 CPU도 좋아지고 메모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1000개 만드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스레드가 100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스레드 컨택팅 스위칭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 서버를 만들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아주 고성능 서버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TCP 서버 커넥션이 좀 맞진 않지만 아주 고성능이 아닐 때는
TCP 서버 커넥션, TCP 서버를 사용해서 서버를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보시면 서버가 동시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버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특히 HTTP 서버, 웹 서버처럼 서로 연결된 세션과 다른가 연결된 세션끼리 서로 같이 뭔가 주고받는 게 없을 때는 그냥 그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거를 런 함수 안에 구현하면 끝이거든요. 보면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간단하게 쉽고 그리고 꽤 오히려 성능이 좋게 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머신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서레드 이상은 만들어줘도 크게 문제는 안 나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주 고성능은 진짜 말 그대로 고성능입니다. 아주 빠르게 많은 요청과 패키지 오는 것들을 처리할 때 그런 데를 그리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빠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게임 쪽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서버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뭐 이런저런 것보다는 그냥 이 포커 라이브러리에 있는 TCP 서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주 간결하게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서버는 저는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고성능 게임 서버를 만드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CP 서버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고요. 사실 이제 포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고성능 서버를 만들려면 다음에 소개할 리액트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리액트 서버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리액트 서버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채팅 서버, 게임 서버 같이 좀 더 응용 기능이 있는 것들 서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C 서버는 그냥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한다. 요 정도만 요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엄청 간단하고 기능도 엄청 간결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또 웨이저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